10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이 데이터를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면 약 600개가 약 1, 2초, 거의 한 3초 만에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이 3초 만에 가져온 데이터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가져온 데이터는 외국인 보유율, 그리고 기간의 보유, 그리고 개인, 그리고 종가, 그리고 전일 비해서 시세가, 네이버 주식 시세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4주차 이제 주식 크롤링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 주식 데이터, 국내 주식 데이터 소스는 기본적으로 이 KRX라는 한국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포털 사이트, 그리고 데이터 1번가에서는 API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API를 활용해서도 크롤링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제가 2주차에 교육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폴더 가져오기 기능 하나, 그리고 네이버 증권 사이트에서 이제 직접 웹 크롤링 하는 거 하나, 이렇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제가 이 파워쿼리 활용해서 데이터 수집할 때 이런 종목별로 등락률, 이제 업종별로 전체 우리 코스피가 한 2천 업종, 2천 개 정도 되죠. 그 2천 개 정도 되는데 제가 한 번에 한 100개 이상 업체를 가져와서 주가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교육을 했었고요. 2주차에서는 이제 데이터 1번가에서 직접 주식 시세를 오픈 API로 가져와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일자별로 시세를 가져와서 어떻게 크롤링 하는지 이렇게 아주 간단한 형태의 대시보드를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했고요. 오늘은 지난주 내용과 거의 비슷하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 비율, 이제 각 투자자별로 어떻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네이버 증권에서 크롤링을 할 거고, 여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고 해서 네이버 증권 사이트 가면 아래 부분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크롤링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롤링을 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이 엑셀 파워쿼리 크롤링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한 개 업체에 대해서, 한 개 회사에 대해서 데이터를 크롤링 한다고 하면, 물론 이걸 가지고 직접 시뮬레이션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가공할 때는 이제 크롤링하는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단지 한 개 업종, 한 개 회사에 대해서 크롤링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샘플로는 한 10개 업체 정도 크롤링을 했지만, 사실 이 오늘 배운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10개가 아니라 1000개, 2000개 전체 코스피 회사까지 다 크롤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참고할 때는 파워쿼리로 크롤링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샘플은 10개밖에 안 하지만 이제 이거를 늘리기만 하면 수십 개의 업체를 한 번에 다 크롤링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엑셀 파워쿼리와 VBA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뭐 VBA는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또 이 크롤링을 굉장히, 코딩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배우려고 했다가 사실 접근 자체가 조금 어려웠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그랬고요. 처음에 당연히 이제 VBA로 접근했다가, 여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그냥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제 네이버 증권 크롤링 하는 거 그냥 참고차 가져온 겁니다. 샘플만 가져왔는데, 이제 아시는 분은 굉장히 간단하겠지만 사실 전혀 모르신 분들은 이걸 코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이제 이런 부분을 엑셀 파워쿼리에서는 오늘 뭐 실습 들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파워쿼리 편집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내가 필요한 거를 가공할 때 클릭만으로 순서대로 가공이 되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래서 사실 이런 코딩하는 것 자체가 이 클릭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코딩이 안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내가 뭘 눌러야 될지, 어떤 걸 편집을 해야 될지를 눈으로 보는 거랑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직접 코딩하는 거랑은 사실 차원이 다르죠. 사실 이 파워쿼리 이제 각 가공하는 걸 거쳐서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VBA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어떤 거라는 거를 이제 대략적인 감이 아마 잡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워쿼리 처음 이제 접근할 때는 저는 이제 엑셀 파워쿼리를 통해서 활용하는 걸 좀 많이 권해드리고요. 사실 저는 아직도 VBA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활용을 잘 하지 않는데, 이 파워쿼리만으로도 충분히 원하시는 데이터 다 크롤링 할 수가 있고요. 거기 더해서 파워쿼리가 물론 만능은 아닙니다.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UiPath라는 RPA 툴을 보완해서 데이터를 편집하고 가공해서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엑셀 파워쿼리 이제 정의는 하도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오늘 그래서 이 엑셀 파워쿼리에 대해서 네이버 증권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가 어느 URL에 담고 있는지 그 URL 주소를 확인하고 이제 파워쿼리로 가져와서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각화하는 것까지를 엑셀 파워쿼리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365 버전은 이제 저랑 동일한 화면 보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족에서 웹 또는 테이블 범위에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할 겁니다. 이게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에 들어오면 여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니까 참고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M365 버전보다 하위 버전들은 저랑 조금 다른 화면이긴 한데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
을 선택하셔서 웹 크롤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 쿼리 편집기 하면 들어갈 때는 새 쿼리에서 쿼리 결합해서 쿼리 편집기 시작 눌러서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웹 크롤링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실습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URL 주소를 확인해야 되죠. 어디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크롬으로 설명드리고 이 크롬으로 설명드릴 때 개발자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F12 또는 메뉴에서 설정해서 개발자 도구를 선택하면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이거는 뭐 크롬이 아니라 엣지나 다른 브라우저도 다 동일합니다. 이 화면이 뜨면 네트워크 선택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를 URL 주소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런 메뉴 창이 뜨면 여기 프리뷰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해당하는 주소를 복사해서 엑셀 파워컬에서 웹 크롤링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는 실습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기능, 엑셀에서 이 테이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웹 크롤링 이제 파워 쿼리를 활용할 때도 이 테이블 기능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삽입 이제 원하는 데이터 범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삽입에서 표 또는 단축키 컨트롤 T 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 만들기 창이 뜨고요. 여기서 머리글 포함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머리글은 해당하는 위에 제일 위에 헤더 진짜 머리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머리글이 없으면 직접 머리글을 지어주셔서 이 머리글 포함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셔야 나중에 데이터 가공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교육 순서는 제가 엑셀 파워쿼리 웹크롤링을 활용할 거고요. 여기 네이버 증권에서 데이터 확인하고 난 다음에 URL 주소 확인하고 파워쿼리 편집기 들어가서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피벗 차트 활용해서 시각하는 것까지를 일단 첫 번째 교육을 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한국거래소 사이트 들어가서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증권 이제 URL 주소 제가 미리 한번 확인해 봤는데 지난주랑 동일하고요. 우리 원하는 데이터를 확인할 때는 이렇게 리퀘스트 URL 전체 안에서 항상 이 물음표를 기점으로 앞과 뒤를 살펴봐라고 했는데 변수는 이번에 특별히 바꿀 게 없어서 이 페이지 사이즈라고 해서 이 페이지 사이즈는 한 개 페이지에 데이터를 몇 개 가져올래 라는 의미인데 60개까지는 한 번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60개 고정시켜 놓을 거고요. 여기 가운데 여기 보면 005930 돼 있죠. 이게 이제 해당하는 회사의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5930 이렇게 6자리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회사 업체를 코드를 알고 있으면 이 코드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다 크롤링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는 한국거래소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실습할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변수에 제가 추가하진 않았는데 비즈 데이터라고 해서 조회 기준 월이 변수가 하나 있는데 이 비즈 데이터를 없애면 가장 최근에 60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약 우리 영업일수로 토, 일을 제외하면 한 달에 보통 20에서 25일 정도 되니까 약 이게 3개월 정도 데이터를 60개를 가져오면 3개월 정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계속해서 이 종목 코드를 바꾸겠죠. 이 종목 코드를 발출 때 이걸 이제 동적으로 변경한다 그러거든요. 이럴 때는 매개의 변수를 활용하는데 이 매개의 변수에 대해서도 실습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초보자들 이제 오늘 강의는 다 처음 한 번 이상은 다 들으셔서 이제 매개 변수란 게 어떤 건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로 접하는 이제 처음 들으신 분께서는 이 매개 변수란 개념이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동적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 매개 변수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샘플로 만들고 그 샘플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제가 실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첨부 파일 사용 방법 제가 지금 엑셀 템플릿은 카페에 업로드 했고요. 비밀번호도 지금 채팅창에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에 여기 처음에 파일을 여시면 이렇게 보안 경고 창이 뜰 겁니다. 네, 컨텐츠 사용을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새로 고침하면 일자별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크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 알트 F5 또는 여기 메뉴에서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을 선택해 주시면 처음 실행할 때만 이렇게 웹 컨텐츠 액세스라는 창이 뜨고요. 이때 연결을 선택해 주시고 개인정보 수준이라는 창이 뜨면 이때 선택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 그 카페에서 데이터를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아마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 놨지만 여기에서 메뉴에서 데이터에서 커리 및 연결하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커리 및 연결 안에 제가 샘플로 두 가지 데이터 지금 종목명이 약 10개죠.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현대차까지 10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이 데이터를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면 약 600개가 약 1, 2초 거의 한 3초 만에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이 3초 만에 가져온 데이터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가져온 데이터는 외국인 보유율, 그리고 기간의 보유, 그리고 개인, 그리고 종가, 그리고 전일비 해서 시세가
네이버 주식 시세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제가 60개, 60일치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이 되고요. 지금 아마 다운로드 받으신 데이터는 아마 정렬이 다 돼 있을 건데 제가 방금 정렬이 안 돼 있어서 데이터 정렬을 해서 5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약 60일치 이제 영업일수 기준으로 약 3개월 정도 데이터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피벗과 오른쪽에 피벗 차트 활용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하면 해당하는 종목의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크롤링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넷 창을 한번 열어주시고요. 제가 항상 이제 크롤링 할 때 기본적으로 PC 화면에서 크롤링하는 사이트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모바일 버전의 화면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여기서 m.stock.naver.com 한번 들어가 주시고요. 이렇게 들어갔으면 한번 여기 국내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를 들어가 주십시오. 들어가면 이런 창이 뜨죠. 여기에서 저희는 이번에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 데이터를 크롤링 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여기 시세 데이터를 가져와서 한번 차트를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어 봤죠.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해당하는 뉴스 여기 많이 본 뉴스나 여기 종목 뉴스 있죠. 해당하는 종목의 뉴스를 가져와서 크롤링 하는 것까지 다음 주에 교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데이터 가져올 때 사실 뭐 가져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져오기만 하면 직접 사이트로 들어가서 찾아보면 되는데 요것들을 제가 그 재테크 강의할 때 나만의 비서라고 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만의 비서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내가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계속 보내는 거죠. 이 카카오톡으로 이 데이터를 종합해서 보내는 거를 활용할 때 데이터를 일단 가져와야겠죠. 그거를 이제 파워 커리도도 가져올 수 있고 UIPS라는 RPA를 통해서 데이터를 스크래핑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다음 주에는 이 종목 뉴스를 한번 가져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 화면에서 F12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 창이 뜰 겁니다. 이렇게 뜬 상태에서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아마 엘리먼트로 되어 있을 건데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F5 새로 고침이나 여기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뭔가 쭈루루 뜨죠. 이게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웹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뒷단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이제 어떤 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사실 뭐 경험이 쌓이면 이거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가져왔는데 이게 너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XHR 한번 눌러주시면 어느 정도 좀 필터가 되거든요. 여기 안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XHR을 한번 눌러주셔서 한번 필터를 걸어주시고요. 여기 안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을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 여기 매매 동향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약 한 주 데이터 17일부터 10일까지 5개 5일치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5일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매매 동향 더보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잘 봐주십시오. 여기 005930에서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매매 동향 더보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추가가 됐죠. 이렇게 데이터가 더 펼쳐지면서 데이터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방금 이걸 선택함으로써 더 추가된 거 보니까 여기 두 개 중에 하나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선택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두 개가 선택됐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계속해서 추가되니까 한번 첫 번째 걸 눌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걸 눌러보면 여기 헤더즈라고 해서 해당하는 리퀘스트 URL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페이로드는 변수입니다. 이 변수는 아까 페이지 사이즈는 10이라 그랬죠. 한 번에 10개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이 10이 60까지 제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에 60일치까지 데이터를 가능한 거고요. 이 비지 데이터는 제가 아까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2024년 5월 10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요. 10일치 데이터, 10개 데이터를. 이 비지 데이터를 없애고 그냥 가져와도 크롤링이 가능하고 가장 최근 일자 기준으로 만약에 페이지 사이즈를 60으로 바꾸면 60개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설명드렸고 일단 프리뷰를 항상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프리뷰라는 게 미리 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여기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건데 이 프리뷰 안에 지금 0부터 9까지 1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고요. 이렇게 화살표가 옆으로 돼 있는 거는 아래로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보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일자 5월 9일 날 여기 5월 9일 날 거래량이 여기 1875만 9천 이렇게 돼 있죠. 1875만 9,935 주 이렇게 거래량이 일치한 거 확인했고 다음에 해당하는 일자 종가는 79,700원 79,700원 되어 있고 다음에 전일 대비해서 1,600원 떨어졌다 등등 이렇게 데이터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여기에 들어가 있었구나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해당하는 데이터도 프리뷰 보면 한번 펼쳐보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는가 있는데 살펴봤지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했죠. 이 데이터에 담겨져 있는 거 확인했고 헤더즈를 복사하고 난 다음에 여기 리퀘스트 URL을 복사하고 난 다음에 새 창을 하나 여시고 붙여 넣었을 때 데이터가 들어온 거 확인했으면 이 데이터를 처음 볼 때는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들어온다 확인을 했으면 일단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여기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프리뷰에서 저희는 미리 일치해서 맞춰봤죠. 이렇게 확인해 봤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 확인했고요. 여기서 이 변수가 제가 항상 이 물음표를 기점으로 앞과 뒤를 잘 살펴봐라 그랬죠. 물음표를 기점으로 뒤에는 변수인데 이 변수가 엔드키로 연결돼 있었고 엔드키 연결 지금 여기 있는 변수는 페이지 사이즈와 비지 데이트 해당하는 일자와 한 페이지에 몇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이 비지 데이터를 지우면 가장 최근 일자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설명드렸죠. 이거는 크게 필요 없어서 제가 지우고 한 번 더 엔터키를 눌렀을 때도 데이터 정상적으로 10개 데이터 가져오는 거 확인했고요. 이 페이지 사이즈가 제가 아까 60까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0을 하면 60일치 데이터 이렇게 가져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60개 데이터 가져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60일로 해봤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60까지 가져오는 거를 미리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는 이렇게 해당하는 이 주소 안에서 이 변수를 바꾸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구나를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엑셀 창을 하나 새로 열어주시고요. 여기에 데이터에서 웹 선택하면 됩니다. 데이터에서 웹을 선택하거나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M365가 아닌 버전에서는 여기 하이 버전에서는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외부 데이터에 있는 웹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새 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365 버전은 여기 데이터에서 웹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URL 주소 저희가 방금 미리 테스트해본 이 URL 주소를 복사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붙여 넣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제가 교육하는 건 일단 샘플로 해당하는 삼성전자의 60일치 데이터만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샘플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걸 설명드릴 거고요. 이렇게 창이 뜨면 엑셀 파워포인트에서는 제가 항상 테이블로 데이터를 담아야 된다 그랬죠. 여기 연두색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여기 해당하는 데이터를 미리 볼 수 있다. 여기 안에 데이터가 담겨져 있다는 의미고요. 여기 한번 샘플로 여기 리코드를 선택하지 말고 여기 옆에 한번 선택해 보면 이렇게 아래 창에 이런 데이터가 담겨져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이런 데이터. 여기 보면 비지 데이터가 바뀔 겁니다. 첫 번째는 5월 17일, 두 번째는 5월 16일, 세 번째는 5월 14일. 이렇게 일자별로 데이터가 들어간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는 우리가 미리 살펴봤던 이런 데이터가 깔끔하게 엑셀 파워 쿼리에서 행으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테이블로로 선택하면 이 데이터가 테이블로 담겨져 있을 겁니다. 테이블로 창이 팝업되면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테이블로 담겨져 있는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 양갈래 화살표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한 번 더 펼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여기 레코드 안에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일자별로 해당하는 거래량 외국인 비율, 외국인 거래량 기간에 해당하는 보유량 전일 대비, 개인의 보유량, 종가, 다음에 전일 대비 종가 마이너스 800원 떨어졌다라는 의미. 이렇게 데이터가 다 담겨져 있는 거 확인했고 이 데이터를 한 번 더 이렇게 양갈래 화살표를 눌러주면 데이터를 펼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십시오. 이걸 만약에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이게 지금 해당하는 주소 이름이거든요. 제가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보면 컬럼 1의 아이템 코드, 컬럼 1의 비즈 데이터, 컬럼 1의 포리너 퓨어 바이 퀀터티라고 해서 컬럼 1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 컬럼 1이 붙어 있어서 제목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는 방금 여기 X 누르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데 X 누르고 다시 양갈래 화살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이 데이터를 닫기 및 로드하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해당하는 삼성전자의 60개 데이터, 5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이건 제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 데이터 가져온데 해당하는 URL 주소만 하면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크롤링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코딩 이제 VBA 들어가서 코딩하던가 파이썬에 들어가서 코딩하던가 물론 이제 그것도 사실 뭐 알기만 알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겠지만 엑셀 파워쿼리도 못지않게 굉장히 더 쉽습니다. 제 생각엔 더 데이터가
아주 많아도 어쨌든 크롤링 가능하니까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가공하고 편집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까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데이터를 샘플로 가져왔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하나 가져오려고 크롤링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했던 데이터도 여기 보면 이렇게 10개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크롤링을 했죠. 여기서 카카오가 아니라 뭐 다른 데이터 제가 쭉 가져온다고 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샘플로는 10개지만 해당하는 종목들, 여기 제가 종목 코드 템플릿 안에 다 넣어드렸는데, 만약에 CJ를 넣어서 여기다가 CJ를 추가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테이블이 추가가 되고요. 여기서 새로 고침 누르면 아까 우리 CJ가 없었는데 지금 60개, 아까 600개에서 60개가 더 추가가 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CJ가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CJ가 없었는데 CJ가 들어왔고요. CJ를 검색하면 여기 CJ 하나 추가됐죠. 이렇게 CJ 데이터 가져온 것도 제가 방금 여기다가 한 개의 종목만 추가하니까 주소가 다 추가되면서 새로 고침 한 번 눌렀더니 데이터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엑셀 파워쿼리에서 매개의 변수를 활용하면 내가 어떤 종목들, 사실 저는 이렇게 가져왔지만 전체 종목들 다 추가해도 이제 크롤링하는 속도는 조금 늦어지겠지만 약 2,000개 종목들 한 번에 다 가져올 수가 있겠죠.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한 번에 다 추가해서 확인하셔도 되고, 나는 원하는 종목이 다 알 필요 없이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원하는 종목만 추가해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걸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트 마스터 안에 이걸 추가했는데, 이렇게 안에 해당하는 종목명, 해당하는 회사와 해당하는 코드만 알고 있으면 이 두 개, 사실 코드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코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내가 종목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붙어 있는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축 코드와 한글 종목명을 확인하면 되고요. 이 데이터는 제가 KRX, 인터넷에서 KRX라고 치면 한국거래소 나오거든요. 한국거래소 들어가셔서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들어가고요. 여기서 통계에서 기본 통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주식에서 종목 정보에서 전 종목 기본 정보를 선택하시면 방금 제가 엑셀에서 보여드렸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글 종목명과 다음에 단축 코드, 여기 한글 종목 양명과 단축 코드를 알고 있으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는 네이버 증권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엑셀 다운로드 하셔서 마스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는 제가 아까 템플릿 넣어드렸으니까 그 템플릿 안에 이렇게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나무 채팅창에 남겨드렸고요.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에 제 이 마스터 시트를 저는 새로 하나 복사를 해서 아까 만든 그 엑셀 사이트에다가 추가를 하고요. 다음에 이 시트 1에다가 한번 남겨놔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여기서 보면 저는 일단 샘플로 삼성전자, 기아, 현대차, SK 하이닉스를 가져올 거고, 이 코드는 마스터 시트 안에 방금 아까 KRX에서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거기 안에 이렇게 단축 코드와 한글 종목 양명이 들어가 있을 건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단축 코드라 그랬죠. 이 단축 코드를 바탕으로 방금 네이버 증권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여기 해당하는 이 단축 코드 005930이라고 해서 삼성전자 데이터는 005930이었는데, 제가 기아에는 000270이라는 코드고요. 이 000270 코드를 한번 가져와서 방금 이 사이트에서 코드만 000270으로 바꿔서 엔트를 하면 해당하는 기아에 해당하는 종목이 아이템 코드가 000270으로 바뀌었죠. 이제 기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크롤링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URL 주소를 바꾸면서 가져올 거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코드를 가져와야겠죠. 자, 이렇게 가져왔지만 이 코드를 이제 함수를 활용해서 가져올 건데, M365는 사실 XLOOKUP 함수를 쓰면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한글 종목명을 바탕으로 단축 코드를 가져올 건데, VLOOKUP 함수를 쓰려고 하면 이 VLOOKUP은 해당하는 종목이 이렇게 뒤로 가야지만 해당하는 종목명의 두 번째 위치에 데이터를 가져올 거죠. 그래서 이렇게 VLOOKUP 함수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방금 이렇게 단축 코드가 앞에 있는 거를 뒤로 가져와서 쓰면 되고요. XLOOKUP 함수, 이제 M365 버전은 XLOOKUP 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 어느 위치에 있든 쓸 수가 있습니다. VLOOKUP은 항상 해당하는 내가 조건 찾을 값을 기준으로 뒤에 있어야지만 몇 번째 위치를 바탕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XLOOKUP 함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M365 쓰시는 분들은 XLOOKUP 함수를 잘 쓰면 좋고요. 그 하위 버전에 XLOOKUP 함수를 못 쓰면 이렇게 강제로 위치를 조정하거나 인덱스 매치 함수를 활용하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M365를 다 쓰시는 게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코드, 단축 코드를 옆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VLOOKUP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VLOOKUP을 치고요. lookup 밸류, 첫 번째 찾을 값, 삼성전자,
여기에 해당하는 B5 셀 위치를 선택하고 콤마 그리고 마스터에서 CD열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 양면과 단축 코드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고 난 다음에 F4를 누르면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집니다. 이 절대 참조라고 해서 내가 셀 위치를 바꾸더라도 해당하는 이 범위는 이동하지가 않습니다. 자, F4 눌러서 절대값을 씌우고 다시 콤마 그리고 이제 어느 열에 있는지 해당하는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위치가 있고 콤마 0 해서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면 이렇게 삼성전자 값 코드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그하면 해당하는 종목의 코드를 가져왔죠. 코드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URL 주소는 일단은 아까 전에 우리가 미리 샘플로 테스트한 URL 주소를 복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를 붙여 놓으시고요. 이렇게 붙여놓고 난 다음에 우리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종목 코드만 바꾸면 되겠죠. 이 종목 코드만 삼성전자면 005930, 기아면 000270, 다음에 현대차면 005380, SK하이닉스면 000660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종목 코드만 바꾸면 되니까 제가 이거를 함수를 써서 바꿀 겁니다. 참고로 함수를 쓰기 위해서 는을 하고 다음에 똑같은 텍스트 여기 보면 여기 앞에 있는 주소는 바뀌지가 않겠죠. 우리 여기서 바뀌는 거는 해당하는 종목 코드만 바뀔 거니까 여기서 는 하고 양 끝에 쌍따옴표 바뀌지 않는 위치까지 쌍따옴표를 하고 난 다음에 엔드키 Shift 7을 누르면 이렇게 엔드키가 나옵니다. 엔드키를 하고 난 다음에 이 000270은 여기 앞에 있는 005930 여기 해당하는 셀 위치에 주소가 다 담겨져 있으니까 해당하는 셀 위치 C5열이 아니라 다른 데 혹시나 있으면 해당하는 그 셀 위치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C5 셀 위치가 나오고 다음에 Shift 다시 숫자 7을 눌러서 엔드키를 연결하고 다음에 쌍따옴표 입력하고 뒤에는 바뀌지가 않을 거니까 또 끝에 쌍따옴표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지금 함수로 변경됐고 가운데 C5 셀 위치 해당하는 코드가 들어있는 셀 위치만 입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해당하는 주소에 맞게끔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코드별로 가져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걸 지우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드래그하면 가운데 코드만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범위를 선택하고 컨트롤 T 또는 삽입에서 표를 선택하면 이렇게 표 만들기 창이 뜨고요. 지금 머리글 제가 종목명 코드 URL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머리글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머리글 포함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해당하는 표가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저는 표 2로 돼 있는데 표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원하시는 이름 이렇게 하면 표 이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름을 바꾸고 싶으시면 이렇게 표 이름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에서를 선택하면 이렇게 엑셀 파워 쿼리 편집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편집기로 들어가는데 지금 잘 보면 이 코드가 갑자기 5930, 270, 5380, 6600 앞에 00 해서 6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숫자로 바뀌었죠. 이게 바뀐 이유가 처음에 가져오면서 원본 처음에는 이렇게 코드가 있었는데 파워 쿼리에서 자동으로 이 해당하는 데이터의 어떤 형식인지를 인식해서 얘가 그냥 숫자로 인식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00을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이 변경 유형을 해서 X 삭제하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면서 방금 아까 1, 2, 3 여기 ABC고 1, 2, 3 ABC 썼는데 ABC 1, 2, 3 ABC 1, 2, 3 ABC 1, 2, 3 이렇게 형식이 안 정해진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형식도 나중에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형식이 ABC에서 방금 ABC 텍스트 선택하면 이렇게 텍스트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십진수 1, 2로 돼 있었죠. 그러면 숫자로 바뀌면서 00이 날아간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식이 지금 제가 조금 있다가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날짜나 데이터 숫자 형식 바꿀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처음에 이 변경된 유형 때문에 해당하는 코드가 앞에 00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날라가서 이 X를 눌러서 변경된 유형을 삭제하고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저희가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제 매개 변수 하나의 샘플 데이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매개 변수를 함수로 만들어서 그 함수를 바탕으로 여기에도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고 여기도 또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 여기 데이터 여기 데이터 이렇게 동적으로 변하는 지금 해당하는 종목명에 따라서 종목 코드로 바뀌는 이 동적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상관없습니다. 데이터가 담겨져 있으면 매개 변수, 이제 샘플로 데이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URL 주소를 복사하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 관리해서 새 매개 변수를 선택하고요.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 저는 그냥 그대로 이름을 두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값에다가 방금 복사한 주소를 여기에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저는 그냥 기본 이름을 했기 때문에 매개 변수 1이라는 이름으로 방금 샘플로 담아둔 주소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 1 안에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거 확인했으면 이제 이 데이터를 방금 우리 처음 했던 대로 맥클로닝 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호출할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여기 새 원본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을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URL에서 ABC 이렇게 아래 화살표 있으면 선택하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를 선택하고 방금 매개 변수 1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확인을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매개 변수 1 여기 담겨져 있는 데이터를 호출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웹 가져오기를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 가져오면 이렇게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그대로 편집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 테이블로 해서 데이터를 담아뒀고요. 이렇게 확인 누르고 난 다음에 테이블로 담겨졌으면 양갈래 화살표 선택해서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데이터 이렇게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형식을 안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ABC 123, ABC 123, ABC 123 아무것도 안 정해진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숫자로 돼 있을 때는 이제 컴퓨터에서는 숫자로 인식하기 위해서 숫자로 인식을 했다고 하면 오른쪽에 정렬이 돼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숫자로 정렬이 안 돼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 눈으로는 숫자가 보이지만 왼쪽에 정렬돼 있을 겁니다. 이 왼쪽에 정렬돼 있다는 거는 얘는 숫자가 아니라 너는 문자야 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이 문자로 인식한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데이터를 피벗으로 활용할 때 피벗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의 최고값, 최저값, 평균값 등등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그때 평균값을 구하고 싶다. 나는 5월 17일에 해당하는 뭐 변동폭을 보고 싶어 라고 할 때 평균값을 눌렀는데 이 평균값이 데이터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문자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항상 형식을 정확하게 정해져야지만 해당하는 데이터를 엑셀에서 피벗을 활용할 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이걸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데이터 잘 들고 왔으니까 매기분수까지 다 들고 왔네. 데이터 크롤링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피벗을 활용해서 분석하려고 할 때 자꾸 이 평균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형식을 안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 다 데이터는 숫자라서 제가 여기 선택해서 십진수 또는 정수 선택하면 숫자로 변경이 되는데 하나하나 변경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것도 귀찮다라고 할 때는 여기 숫자로 변할 거 여기 첫 번째 선택하고 제일 끝에 Shift 선택하고 선택하면 이 해당하는 열 전부가 선택될 겁니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변환해서 데이터 형식 검색을 선택하면 한 번에 이렇게 숫자가 형식이 정해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데이터 담겨져 있는 거 여기 레코드 안에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건데 얘는 상승 하락 이렇게 데이터 남겨주는 게 이렇게 데이터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그러면 여기 펼쳐서 다 필요 없고 텍스트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하락인지 이제 전일 대비해서 하락인지 보합인지 상승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큰 의미는 없긴 한데 제가 이렇게 데이터 펼치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에 이 비즈 데이터는 날짜로 형식이 정해져야 되니까 선택해서 날짜를 선택하면 이렇게 날짜로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는 문자로 그냥 그대로 두고요. 숫자로 되면 아까 처음 봤듯이 005930이 아니라 5930 이렇게 변하니까 첫 번째는 그대로 두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를 1에다가 다 정리를 했으면 얘를 이제 함수로 만들어서 그 다음번에는 이 매개 변수 함수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계속해서 호출하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 1에 우리가 방금 가공한 데이터를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함수 만들기를 선택하면 함수 만들기라는 창이 뜨고요. 원하시는 이름 하면 되는데 저는 매개 변수 함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 함수라는 이름으로 데이터가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매개 변수 1, 매개 변수 1에 해당하는 데이터, 방금 우리가 가공한 데이터 순서대로 데이터 들어왔고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 스탁, 아까 제가 그 테이블 이름을 스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데이터 테이블에서 이 URL을 선택하고 방금 매개 변수 함수를 활용하면 여기 각각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를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URL을 선택하고 열 추가해서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을 선택하고 여기서 함수 커리에서 매개 변수 함수 저는 매개 변수 함수라는 이름으로 했으니까 매개의 변수 함수를 선택하고 URL. 저는 이 URL을 선택했기 때문에 URL이 된 거고요. 만약에 내가 실수로 처음엔 종목명을 선택하고 열 추가해서 방금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 종목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종목명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 종목에다가 방금 우리가 매개 변수 함수 맞는 걸 아무리 호출해도 여기에 담겨있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죠. 해당하는 데이터는 여기 해당하는 URL 주소 안에 데이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느 쪽에 데이터를 담아놓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걸 선택해야지만 여기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점도 잘 참고하시면 나중에 직접 크롤링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처음 만들 때 이런 창이 뜨죠.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계속을 눌러주시고요. 개인정보 수준이 뜨면 선택하고 저장 눌러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데이터가 이제 호출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데이터가 다 담겨져 있으니까 여기 테이블로 뜨는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잘못 쳤다. ABC라는 회사가 없는데 ABC로 써서 여기 URL 주소 안에 호출해도 데이터가 없으면 아마 에러라고 뜰 겁니다. 테이블이 아니라 에러가 뜰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홈에서 행 제거 선택하고 오류 제거. 지금 오류가 없으니까 그대로 남아있지만 오류가 있을 때는 방금 행 제거해서 오류 제거를 해서 데이터를 삭제하면 되고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양갈래 화살표 선택하면 데이터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데이터 펼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ABC 1, 2, 3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전에 제가 미리 매개 변수에서 형식을 정의했기 때문에 정의돼 있, 저렇게 해 있어도 지금 왼쪽으로 붙은 게 아니라 다 오른쪽으로 붙어 있죠. 얘는 숫자라는 의미고 왼쪽에 붙어 있으면 문자라는 건데 여기 아이템 코드 정상적으로 문자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한 번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데이터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변환해서 데이터 형식 검색하면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는 날짜 정의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해서 날짜 정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닫기 및 로드 선택하면 바로 표 데이터로 가져올 거고요. 만약에 내가 데이터가 우리 엑셀이 행이 100만 행이 주고 넘잖아요. 100만 행이 넘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할 때는 여기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선택해서 피벗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한번 선택하면 여기서 바로 창이 뜰 건데 여기서 어떻게 가져올 거냐라고 선택이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아까 파워쿼리 편집기에서 닫기 및 로드를 했으면 표로 바로 가져올 건데 방금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선택하면 이렇게 내가 뭘로 가져올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한번 표로 가져와 볼 거고요. 만약에 100만 행이 넘는다. 데이터가 엄청 많다. 나는 이 표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는 피벗 차트 선택하거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 선택하면 바로 한 번에 피벗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호출되면서 가져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매개 변수에서 가져온 거, 매개 변수는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 해당하는 삼성전자의 60개 데이터 가져온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스탁, 방금 우리가 여기 테이블로 만든 거에서 스탁, 제가 아까 이 테이블 이름을 스탁으로 해서 스탁 안에 지금 표로 240개 데이터 가져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데이터 만들고 난 다음에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하면 이제 앞으로 일자별로 데이터 복사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240개 데이터 가져오는 거 확인했고, 이 매개 변수는 샘플로 만든 거라서 필요가 없거든요. 이 시트는 그냥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가져왔으면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가져오는 게 뭐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테이블 안에서 내가 만약에 슬라이서 삽입 선택해서 종목명 선택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기아하면 기아에 해당하는 데이터, SK 하이닉스면 하이닉스에 해당하는 데이터, 삼성전자 이런 데이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을 서식해서 같음에서 여기서 하락을 하면 빨간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다시 조건부 선택해서 같음 선택해서 만약에 상승일 때는 선택해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테이블 안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근데 데이터를 시계열로 볼 때는 피벗을 활용해서 보는 게 조금 더 이제 가시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 데이터를 제가 해당하는 표 안에서 슬라이서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한번 피벗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여기 해당하는 테이블 안에서 삽입 선택하고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냐라고 나올 건데, 여기서 확인을 눌러 주십시오.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이 뜨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피벗 이제 볼 때는 우리가 시계열로 볼 때 아무래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게 좀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피벗에서 여기 비즈 데이터가 해당하는 일자입니다. 그리고 종목명이 해당하는 종목 코드고요.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데이터. 우리는 만약에 외국인 보유 비율이 알고 싶다라고 하면 foreign hold rate ratio라고 되어 있죠. 여기 비율인 거고요. 이렇게 하면 비율인 건데 지금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한 번에 다 데이터가 묶여져 있죠. 근데 일자별로 보고 싶은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여기 해당하는 데이터 월 선택하고 우클릭 선택해서 그룹 해제라고 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풀어질 겁니다. 2월 19일부터 해당하는 5월 17일까지 외국인 보유 비율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나는 여기 있는 데이터 전부 다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다 계속 추가하면 되겠죠. 다 추가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피벗에서는 숫자만 데이터 가질 수가 있죠. 이건 텍스트였으니까. 아까 상승하는 건 텍스트니까 여기 데이터를 가져와도 개수로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필요가 없고 마지막 거래량까지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 일자별로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열로 되어 있죠. 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월 20일 날에 똑같이 외국인 비율 뭐 등 기간 보유 비율 등등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해당하는 열로 데이터가 있으면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값으로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 열 앞에 이렇게 값이 생겨져 있을 겁니다. 이 값을 행 밑에다 두면 이렇게 데이터가 해당하는 데이터 시계열로 이렇게 외국인 비율 등등등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거를 다시 좀 데이터를 피벗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얘가 좀 열로 구분돼 있으면 더 좋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벗 테이블 분석 여기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선택하면 얘가 이렇게 열이 구분되면서 테이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복잡하니까 여기 우리가 종목별로 구분은 돼 있는데 좀 데이터가 복잡하죠. 어디에 지금 구분이 되는지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제일 안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어큐뮬레이트 트레이딩 볼륨에서 거래량인데 제일 아래 걸 선택하면 이렇게 옆에 오른쪽 화살표가 뜰 때 선택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종목의
어큐뮬레이트 트레이딩 볼륨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색깔을 주고 싶어 라고 하면 색깔을 주면 되고요. 우클릭해서 여기에서 셀 서식 선택하면 이렇게 창이 뜨죠. 여기서 이거를 선택하고 아래 화살표 선택하면 이렇게 구분자가 되면서 해당하는 종목에 조금 구분자가 뜨면서 보여지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나는 이걸 이렇게 비율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비율을 선택하고 여기서 퍼센테지 누르면 이렇게 퍼센테지로 정렬되고 여기도 나는 색을 입히고 싶어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 입히면 이렇게 한 번에 다 선택돼서 구분할 수가 있죠. 여기 지금 해당하는 합계는 필요가 없으니까 합계 지우기 위해서는 디자인에서 총 합계에서 행 및 열의 총 합계 해제를 선택하면 이렇게 종목이 지워질 겁니다. 지워지고요. 제가 여기에서 봉이 및 틀 고정을 해서 옆으로 가더라도 여기 해당하는 종목이 해당하는 어떤 게 이게 종목이고 이 들어와 있는 데이터 값이 어떤 건지 보기 위해서 해당하는 위치에다 틀 고정을 했고요. 여기서 오른쪽 쭉 가도 데이터 볼 수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좀 나는 안에서 좀 흐름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스파크 라인을 그려주면 되거든요. 여기 지금 종가 클로즈 프라이스가 종가니까 해당하는 종가에서 삽입해서 여기 꺾은 선 스파크 라인의 꺾은 선형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스파크 라인 만들기 창이 뜨고 여기에서 데이터 범위를 어디를 선택할 거냐라고 하면 선택해서 지금 내가 원하는 값의 스파크 라인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제일 끝으로 화살표 방향 누르면 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범위를 선택하고 엔터 확인 누르면 이렇게 스파크 라인이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점과 마지막 점 표시하면 이렇게 보여지고요. 잘 안 보이니까 좀 끼워서 이렇게 하면 잘 보여지죠. 그래서 색도 여기 안에 조금 입혀서 원하시는 색 입히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이렇게 흐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크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종가 정도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만약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범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드래그 끌어주면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이 데이터 위치에 값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한번 가져와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말고 나는 또 피벗 차트로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이 피벗 말고 해당하는 종목의 흐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요거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해당하는 지금 차트를 하나 더 복사해서 우클릭해서 복제 누르면 이렇게 파워쿼리 편집기 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 더 똑같이 복사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처음에 스탁만 있었는데 스탁2 두 번째 들어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 그대로 복사하고 난 다음에 닫기 및 로드 그리고 제가 참고로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영어로 된 게 사실 불편하잖아요. 처음에 저는 이게 계속 많이 봐서 이게 어떤 건지 아는데 이게 불편할 때는 이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여기 포리너 퓨어 바이 컨턴티 돼 있는데 이게 외국인 보유량인 것 같거든요. 외국인 보유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글로 편집할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보유 비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런 변경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닫기 및 로드에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닫기 및 로드 하면 바로 표로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선택하고 똑같이 가져올 건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피벗 차트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제 피벗 차트는 피벗과 피벗 차트 가져와서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난 다음에 이제 피벗 차트로 그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좀 시계열로 보기 위해서는 여기 쭉 행 쪽으로 일자가 가져와야 됩니다. 비즈 데이트를 선택해서 이 비즈 데이트는 일자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한 번에 펼쳐지죠. 아까 했던 것처럼 우클릭 선택해서 그룹 해제하면 일자별로 데이터가 정렬되고요. 여기서 나는 해당하는 만약에 외국인 보유 비율만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포리너 홀드 라시오를 선택하면 이렇게 비율을 가져오는데 지금 보면 1.85, 1.8583 이게 보유 비율이면 이게 100% 안에 들어 외국인 전부 다 가져와도 1이 넘으면 안 되는데 1이 넘죠. 이 1이 넘는 이유는 지금 해당하는 종목이 한 번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피벗 안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죠. 이 로 데이터 안에 지금 우리가 추가한 4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피벗 선택하고 난 다음에 슬라이서 삽입 선택해서 종목명을 선택하면 이렇게 종목명이 뜨죠. 여기에서 SK 하이닉스 하면 이렇게 종목 해당하는 종목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필요 없는 거 여기 버튼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우클릭하고 차트에서 모든 필드 단추 숨기기 하면 단추가 숨겨지면서 데이터가 좀 정렬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는 차트를 이렇게 막대 차트도 괜찮긴 한데 데이터가 좀 시기열로 움직임을 보고 싶을 때는 저는 막대 차트보다는 꺾어선 차트를 좀 선호하거든요. 이거 뭐 개인의 선호니까 그냥 이게 나는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두셔도 되고 만약에 차트를 바꾸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여기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고 난 다음에
꺾은 선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하면 꺾은 선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보유 비율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고, 나는 이거 말고 개인, 외국인, 그다음에 기간의 보유량 데이터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범례가 여기 있으면서 좀 화면이 좁아졌는데, 이 범례를 선택하고 범례 서식 선택하고 난 다음에 위쪽으로 하면 데이터가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차트별로 지금 움직인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일자가 여기 위에 있어서 좀 보기가 그런데, 여기 해당하는 일자 선택하고 우클릭 선택해서 쭉 서식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레이블에서 축의 옆이 아니라 낮은 쪽을 선택하면 이렇게 아래로 간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쭉 선택하고 우클릭 선택해서 쭉 서식, 그리고 레이블에서 낮은 쪽 선택하면 이렇게 내려간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서식에서 도형 윤곽성을 검은색으로 하면 여기 0값을 검은색으로 선택하면서 조금 더 진하게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빨간색으로 한다, 이렇게 가운데 빨간색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검은색 선택하면 이렇게 중간에 검은색 선택하면서 0이 어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종목에 나는 좀 더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피벗 차트 활용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도 슬라이서에서 14개 선택하면 이렇게 조금 더 깔끔하게 정렬돼서, 이렇게 활용해서 요 피벗 차트 그대로 복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피벗 만든 거 여기에다 옆에다가 추가를 하면, 지금 데이터가 어디다가 붙여넣으면 이렇게 한 번에 볼 수가 있죠. 이 데이터도 같이 보고 이렇게 데이터 선택하면서 이렇게 아주 심플한 형태의 대시보드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모두 새로 고침 선택하면 데이터 업데이트 되면서 계속 일자별로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여기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만약에 CJ, 아까 CJ였죠? CJ를 치면 해당하는 코드 데이터 가져왔고, 여기서 새로 고침 선택하면 240개가 아니라 300개 데이터 가져오겠죠. 한 번에 가져왔고, 이 스탁 안에 CJ가 있겠죠. CJ 데이터 가져왔고, 똑같이 차트도 CJ 선택하면 이렇게 CJ에 해당하는 피벗 차트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 언제든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크롤링 하시면 될 것 같고요.